계속해서 C만의 회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C만의 회로인데 먼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C는 L과 반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세요. 일단 C만의 회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전원을 인가해서 전류 I가 Im sin 오메가 t 암페어 흐른다고 했을 때 C예요, C. 그러면 여기에 VC에 전압이 걸리겠죠. VC에 전압이 걸릴 겁니다. 그러면 VC를 구하는 공식은 뭐냐? C에 걸리는 전압은 C분의 1의 인티그랄 I dt입니다. 예. C분의 1의 I dt. 우리가 VL은 뭐였어요? L dt분의 dr. 얘는 뭐다? 전류를 미분하는 것이 L에 걸리는 전압이었는데 여기는 뭐다? 전류를 적분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렸죠? 반대다. 미분의 반대가 적분입니다. 그러면 L은 미분하고 C는 적분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C분의 1의 I는 Im sin 오메가 t를 적분을 하게 되면 적분식은 과정은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오메가 C분의 1의 위상이 어떻게 되냐면은 Im의 sin 오메가 t 마이너스 90입니다. 마이너스 90이요. 우리가 L을 했을 때 VL을 구하면 오메가 L Im sin 오메가 t 뭐? 플러스 90이었어요. 마이너스 90과 플러스 90. 그러니까 우리가 벡터도에서 보세요. 얘가 90입니다. 90을 뭐다? J라고 했죠. 90도를 J. 그러면 마이너스 90은 얘가 마이너스 90이죠. 0, 90, 180, 270인데 1위에 가면 마이너스 90이요. 그럼 얘는 뭐다? 마이너스 J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J. 그러면 VC를 이렇게 구했을 때 XC는 얼마냐? 우리가 XL 유도성 리액턴스와 비교를 해보시면은 XL은 오메가 L의 90도. 그래서 플러스 J 오메가 1이었습니다. 그러면 얘는 뭐냐? 오메가 C분의 1의 마이너스 90도가 되겠죠. 마이너스 90입니다. 그러면 얼마? 얘는 마이너스 90은 뭐다? 마이너스 90은 마이너스 J가 됩니다. 즉 마이너스 J의 오메가 C분의 1이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L과 C를 반대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XC는 이렇게 되고요. 전압을 보세요. 전압. VC의 전압이 뭐다? XC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90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벡터를 그렸을 때 전류가 이렇게 됩니다. 전류가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전류는 위상이 0 넣으니까 전류가 이렇게 되었을 때 전압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90입니다. 그러면 전압은 어떻게? 이것이 전압의 벡터. 전류보다 90도 뒤진다. 만약에 전압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전압이 이렇다. 그러면 전류는 전압보다 90도 앞서기 때문에 전류는 이렇게 될 겁니다. 벡터로 나타냈을 때. 그 다음에 파형으로 나타낸다. 파형으로 나타내게 되면은 어떻게? 얘가 뭐다? I는 Im sin 오메가 t. 전류의 위상입니다. 전류가 이런 파형이다. 그러면 전압은 어떻게 될까요? 크기는 다르지만 위상이 90도 뒤지죠. 따라서 이렇게 해서 전압은 보이는 Vm sin 오메가 t 마이너스 90.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위상입니다. 위상관계. 두 번째 XC. L만 회로에서는 XL. 이런 관계 있죠. 이거 어렵지 않은 게 뭐냐면 XL이나 XC 하나 정리하시고요. 그 반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계속 연습할 거니까 지금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끝까지 한번 물고 늘어져 보세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만 회로에서 정리할 거 뭐냐? 우리가 XC 뭐다? 콘덴서 C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얘 뭐다? 용량성 리액턴스. XL은 뭐다? 유도성 리액턴스입니다. 그럼 XC는 뭐다? 원래는 JωC분의 1입니다. 그런데 제가 복소수에 대해서 조금만 계산 한번 해보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J분의 1은 분모 유리화를 하면은 분모 분자의 J분의 J를 곱해요. 그러면 J 제곱분의 J가 되죠. J는 뭐요? J는 루트의 마이너스 1입니다. J는 루트 마이너스 1. 그래서 루트 마이너스 1에 제곱분의 J 하면 얼마가 돼요? 루트의 마이너스 1 제곱하면 루트가 벗겨지니까 마이너스 1이 되죠. 따라서 이것이 마이너스 J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JωC분의 1인데 J분의 1이 뭐다? 마이너스 J라 그랬죠. 그래서 나타낼 때 마이너스 J의 ωC분의 1이 됩니다. 방향까지 고려하면. 근데 크기만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크기만 나타내면 방향을 무시하면은요. 얼마? 방향 무시하면은 얘는 오메가는 2파이F죠. 2파이FC분의 1이 된다. 즉 이것 확실히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문제에서 이렇게 크기만 묻는다라고 하면은 2파이FC분의 1로 계산하시면 되고요. 방향까지 고려하셔야 된다고 하면 마이너스 J의 밑으로 90도 뒤진다는 의미예요. 마이너스 J의 ωC분의 1입니다. 네. 그 다음에 XC는 이렇고요. 전류는 우리 원래 전류는 뭐다? 저항분의 전압인데 용량성 회로에서는 콘덴서가 있는 회로에서는 저항 대신에 뭐가 된다? XC분의 전압이 되고 XC는 크기만 나타내면 2파이FC분의 1이죠. 분의 V가 되고 얘는 어떻게? 2파이FCV 혹은 2파이F를 오메가 나타내면 ωCV. 우리가 전력공학 과목 있죠. 전력공학 과목 가면 굉장히 많은 사용하는 식이 이 식입니다. 실제 흐르는 전류의 시료값. 전류의 시료값 구해라고 하면 이 공식 ωCV 대입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뭐 위상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여기에 J를 붙여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꼭 이 공식을 외우지 않더라도 이렇게 XC는 2파IFC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한다고 하면은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예, 시료값. 그 다음에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다? 위상관계라 그랬죠. 뭐다? I가 V보다 90도 앞선다. 반대로 V가 I보다 90도 뒤진다. 얘를 한마디로 뭐라고 하느냐? 전기는 전류 기준이라고 했죠. 전류가 앞서죠. 그래서 뭐라고 한다? 진상 전류라고 합니다. 진상 전류. 그래서 뭐 비교를 한번 해보면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L만의 회로. L만의 회로. 그 다음에 C만의 회로. 했을 때 L만의 회로는 우리가 지상이라고 합니다. 지상. 얘는 진상이에요. 진상. 예, 진상. 그 다음에
L만 회로해서 XL은 플러스 JXL입니다. 는 J의 2파이 FL L. XC는 얘는 XL이고 XC는 마이너스 J의 XC입니다. 마이너스 J의 XC. 위상관계 나타내는 거.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J의 2파이 FC분의 1. 혹은 J 오메가 L 혹은 마이너스 J 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반대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 L만 회로에서는 전류가 뒤진다. C만 회로에서는 전류가 앞선다는 거 필히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류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XC의 크기만 나타내면 2파 FC분의 1이죠. 만약에 직류는 F가 0입니다. 직류는 F가 0이에요. 그러면 얼마요? 2파이 곱하기 주파수가 0 곱하기 C분의 1하면 0분의 1이죠. 0분의 1은 얼마요? 0분의 1은 0이지. 아니죠. 우리가 1분의 0이 0입니다. 1분의 0이 0이요. 0분의 1은 무한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0보다 조금 큰 게 뭐냐? 0.001. 얼마? 0.001은 1000입니다. 그럼 0.0001은 만이겠죠. 그럼 0은 그것들보다 엄청 더 작은 거죠. 엄청 더 작기 때문에 무한대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0분의 1은 우리가 무한대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직류에서 얘를 주파수가 0이니까 얘가 전류를 방해하는 능력, 즉 용량성 리액턴스가 XC가 무한대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류의 흐름을 무한대만큼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전류 흐를 수 없게 한다는 거죠. 전류 흐를 수 없게 한다. 그러면 선이 끊어지면은 전류가 흐를 수 없죠. 그래서 C는 직류에서는 선이 끊어진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개방 상태 혹은 오픈 상태, 즉 선이 끊어지면 전류가 흐를 수가 없고 이게 회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류에서는 C를 사용하면은 안 된다. 왜? 선이 끊어져 버렸으니까. 우리 뒷부분에 과도 현상할 때 다시 얘기를 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특별한 언급이 없을 경우는 이렇게 직류에서 C는 끊어진 것과 같다. 얘는 뭐였어? L은 뭐라고 그랬죠? L은 직류에서 주파수가 0이니까 유도성 리액턴스가 0이다. 유도성 리액턴스가 0이기 때문에 단락 상태다. 선이 쇼트난 상태다. 붙은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C만을 회로했고요. 그러면 이제 RLC 직렬 회로를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RLC 직렬 회로는 병렬 아닙니다. 병렬은 다음 시간에 하고요. 직렬인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RL 직렬을 RL 직렬, RC 직렬, 그 다음에 RLC 직렬 이렇게 LC 직렬도 있지만은 RLC 직렬하면은 다시 해결이 됩니다. 같이 해결이 되고요. RLC 직렬로는 RL 직렬 따르고 RC 직렬 따르고 RLC 직렬을 따로 하는데 얘 하나만 잘해주시면 RL 직렬 하나만 잘해주시면은 나머지 부분들은 감 잡히셔가지고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RLC 직렬 회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봅니다. RL 직렬 회로를 먼저 하는데 RL 직렬 이렇게 연결한 후에 여기에 교류 전원을 연결했습니다. 교류 전원 연결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전체 전압이 있을 거죠. 전체 전압을 가했을 때
전체 전류가 흐를 겁니다. 전체 전류 흐를 거예요. 이때 한번 보세요. 우리가 1장에서 저항은 전류분의 전압이라고 해서 이게 뭐다? 전체 전류와 전체 전압을 대입하면은 전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이 이 저항이라고 그랬죠. 교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전류분의 전압을 하는데 얘는 R이고요. 얘는 뭐다? L에 의해서 인덕턴스에 의한 유도성 리액턴스 XL 있죠. 맞죠? 그러면 I분의 V는 저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직류에서는 저항만 있어서 간단했는데 교류에 가니까 이 저항도 있지만 XL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XL은 뭐였어요? XC는 마이너스 JXC였고요. XL은 플러스 JXL이었죠. 마이너스 J 오메가 C분의 1 얘는 플러스 J 오메가 L이었습니다. 그래서 교류에서 전류분의 전압하면 얘는 R도 있고 뭐 플러스 JXL도 있다는 겁니다. 단위는 당연히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옴입니다. 그러면 교류에서 R에 쓸 수가 없죠. R은 R 플러스 JXL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여기는 Z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뭐냐? 여기에서 Z는 임피던스, R은 그대로 저항, X는 리액턴스인데 L에 의한 리액턴스면 유도성 리액턴스, L이 유도작용해요. 유도성 리액턴스. C에 의한 리액턴스면 용량성, 우리가 C는 담습니다. 그만큼의 담을 수 있는 용량이라는 의미에서 용량성 리액턴스고, 합해서 임피던스는 뭐다? R과 리액턴스를 합한 이 회로 전체의 전류 방해 능력을 임피던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 R, 그 다음에 여기에 XL 합해서 임피던스 Z. 근데 간단히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Z는 R 플러스 JXL이에요. 그러면 Z는 어떻게 구할 걸까요? 얘가 3이고 얘가 4면은 Z는 얼마? 3이고 4니까 7이지 하고 하시면 안 됩니다. 왜? J가 붙었죠. 제가 뭐라고 해서 J는 90도라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R이고 XL은 플러스 J니까 이렇게 돼요. 얘가 3이고 얘가 4예요. Z는 뭐다? 얘 플러스 하면 얘가 Z예요. 얼마? 피타고라스 정의에 의해서 얘는 루트의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하면 3, 4 하면은 얘는 5가 됩니다. 그래서 중량, 임피던스는 이렇게 계산할 때 벡터적으로 해야 돼요. 3 플러스 J4라고 해서 7 아닙니다. 3 플러스 J4는 크기가 5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각도 세타를 또 따로 구할 수가 있죠. 이번 시간에 우리가 R을 중요회로 제가 지금 소개만 들은 거예요. 본격적으로 공부를 할 건데 이 개념을 이해하고 공부를 해주시면은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다시 한번 R을 그려볼게요. 많은 분들이 혼동하세요. 이게 이 3장부터 어려워하시는데 이 벡터 개념 3 플러스 4를 7이라고 생각하시는 그 개념을 고정관념을 버리셔야 됩니다. 앞으로 3 플러스 4 하면 5가 나와야 돼요. 전기에서는 더 많이 사용합니다. 네, 다시 볼게요. R이고요. 얘는 L인데 L에 의한 XL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I는 Im sin 오메가 T가 흘렸다고 해요. 그럼 여기에 VR의 전압이 걸리고 여기 VL의 전압이 걸리고 합쳐서 V죠. VR과 VL이 합쳐서 V인데 그 전압은 키르요프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인가한 전압과 같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계산할 때도 1장에서
저항의 직렬 연결, 병렬 연결 했죠. 저항의 직병렬 연결처럼 키르호프의 법칙, 옴의 법칙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먼저 보세요. KCL을 하는데 일장처럼 그렇게 꼼꼼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보세요. 지금 직렬회로죠.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 I가 여기 흐르는 전류, 여기 흐르는 전류 모두 같을 겁니다. 그래서 KCL에 의해서 전류를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직렬회로 해서 여기 흐르는 전류, 여기 흐르는 전류, 여기 흐르는 전류가 모두 같기 때문에 전류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KVL에 의해서 전체 전압 V는 VR 플러스 VL이죠. V는 VR 플러스 VL이죠. 여기서 중요한 거 뭐다? 전류를 기준으로 했을 때 L에 걸리는 전압은 전류보다 위상이 어떻다? 90도 앞선다. 전류보다 90도 위상이 앞선다면 얘는 J가 되겠죠. 맞죠? 그래서 VL은 그냥 플러스 VL이 아니고요. 여기에 JVL을 해주는 겁니다. JVL. 이해되시죠? 왜? 전류 기준을 했을 때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전류와 동상입니다. 앞에서 제가 저번 시간에 강조를 했었죠. 그래서 동상인데 L에 걸리는 전압은 전류보다 90도 앞섭니다. 그래서 얘는 지상전류 무슨 뜻이에요? 전압보다 전류가 뒤진다. 전류 기준으로 했을 때 전압은 전류보다 90도 앞선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이거 볼게요. VR은 옴의 법칙에 의해서 IR이죠. VR은 뭐예요? VR은 옴의 법칙에 의해서 I 곱하기 XL인데 여기는 J가 붙죠. 좀 전에 했죠? XL에는 J가 붙습니다. 그러면 옴의 법칙은 뭐 이따가 그림으로 다시 말씀드리고 먼저 이렇게 보세요. 세 번째, 임피던스는 R과 XL일 때 뭐라 그랬어요? R. L일 때는 플러스 JXL, C일 때는 마이너스 JXC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J의 XL 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먼저 전압의 크기를 한번 구해볼게요. 전압의 크기. 이것을 우리가 교류에서는 그림을 그려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해서 VR입니다. VR. 전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전류라 해요. 전류 기준으로 했을 때 전압에 걸리는,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전류와 동상이기 때문에 VR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VR이 이렇게 돼요. VR. 왜? 전류보다 90도 위상이 앞선다라고 했죠. L에 걸린 전압은 전류보다 90도 위상이 앞서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V는 VR 플러스 JVL입니다. 얘가 JVL이죠. 그러면 얘가 V예요.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V는 피타고라스 정리 얼마? 직각삼각형에서 이 길이는 얘 제곱 플러스 얘 제곱이죠. VR의 제곱 플러스 VL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임피던스 보세요. VR은 IR이요. VR은 IR. VL은 IJXL입니다. V는 뭐예요? V는 전체 V는 뭐다? V는 IR, IXL이니까 뭘까요? I 곱하기 Z가 되겠죠. 임피던스가 되겠죠. VR은 IR, VL은 IXL. V 전체는 뭐다? 저항과 리액턴스를 합한 임피던스가 될 겁니다. 임피던스. 그러면 여기에서 모두 I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I 빼면 R, XL, 그 다음에 Z.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 이 각도 세타나 이 각도 세타나 같습니다. 그 비율은 같다는 거예요. 비율은 같아요. 그러면 전체 전압은 V는 루트의 VR의 제곱 플러스 VL의 제곱으로 구할 수가 있고, 왜? 그림 그려서 봤죠? 전체 임피던스는 어떻게 구해요? R의 제곱 플러스 XL의 제곱. 크기만 나타내니까. 지금 여기서는 위상은 지금 방향을 통해서 고려해줬기 때문에 크기 구할 때는 값만 계산하면 되지 플러스 J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크기만 3, 4지 3과 J4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3, 4, 5 크기만 구할 때는 J를 고려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죠. 그럼 R의 제곱 플러스 XL은 오메가 L의 제곱이 되죠. 그러면 크기를 구한다. R의 제곱 오메가는 얼마다? 2파이F죠. 2파이FL의 제곱이 된다는 거죠. 임피던스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그림을 그리면 이런 걸 계산하실 때 공식을 모두 외우고 이게 아니고요. 제가 매번 이 장에서는 강조 드리는데 직각 삼각형. 제가 앞에서도 그랬습니다. 전기를 공부하면서 다른 수학은 좀 제쳐 두시더라도 직각 삼각형하고는 좀 친해지실 필요가 있다고요. 그래서 다시 하지만 보세요. V, VR, VR, V, L, V, VR, VR, V 세타만큼의 각도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과 똑같이 VR은 R, VR은 XL, V는 Z의 관계를 가지게 되면은 이 그림만 그리고 나면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전압과 임피던스 값은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죠. 예,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세타가 중요해요. 전기에서. 위상 계속 중요하다 그랬죠. 전기에서 위상 중요합니다. 세타는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코사인 세타는 V분의 VR 혹은 Z분의 R이죠. 예. 그림 그려놓고 보시면은요. 이번 시간에 제가 뭐라 뜨들었지만 요거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사인 세타는 뭐요? 사인 세타는 V분의 VL도 되지만 Z분의 XL도 됩니다.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이죠. VR분의 VL. VR분의 VL인데 R분의 XL.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요 공식이요. 세타를 구할 때 VR분의 VL은 R분의 XL입니다. R과 XL을 알고 있으면은요. R과 XL을 알고 있으면 Z나 V를 구하기 전에 그러면 세타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어요? 탄젠트 세타가 VR분의 VL이니까 세타는 아크 탄젠트 계산기 기능이 있습니다. 아크 탄젠트의 VR분의 VL 혹은 아크 탄젠트의 R분의 XL 혹은 오메가 L 이런 식으로 이 각도까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각도가 뭐예요? 각도가 뭐냐면 중요한 건데 처음에 이거 할 때 전류를 기준으로 뒀죠. 전류 기준으로 뒀습니다. 전류 기준으로 뒀을 때 이게 전체 전압이죠. 그럼 이 세타는 뭐냐면 중요합니다. 이 세타는 전체 전류와 전압 사이에 발생하는 위상차입니다. 그런데 얘가 보세요. 저번 시간에 R 만원 회로에서는 전류와 전압이 동상이었다. 같다. 위상이 같다였다. L 만원 회로에서는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뒤졌다. 그래서 지상이었다. 90도. 그러면 심한 혈에서는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앞섰다. 진상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RL이 가니까 90도가 아니에요. 0도도 아닙니다. 얼마? 세타만큼, 이만큼 각도만큼의 전압과 전류 사이 위상차가 생기고, 이 전압과 전류 위상차 때문에 전기에서 여러 가지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회로 이론 끝나고 다른 과목들을 공부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위상차에 의한 현상들 많이 공부하게 되고 접하시게 될 겁니다. 네. 세타 위상차는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그림에서 할 수 있듯이 뭐다? 전압이 전류보다 세타만큼 90도 아니에요. RC에서는 90도 아닙니다. 세타만큼 앞선다. RC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RC에서는 세타만큼 뒤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하나가 뭐냐면 코사인 세타 뭐예요? 코사인 세타. 이거분의 이거죠. 그러면 V분의 VR도 되고 Z분의 R도 되죠. Z분의 R. 코사인 세타가 뭐냐면 다음 장에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을 드리는데 역률이라 그러는 거예요. 역률. 한국말로 역률. 그럼 얘가 어떤 걸 의미를 가지느냐? V가 혹은 임피던스가 전체입니다. 전체고 얘가 뭐냐면 R이 뭐냐면 실제 일을 하는 성분이에요. 얘는 XL, 얘는 일을 못해요. 저장만 하지. C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전체에 대해서 실제 일을 하는 거. 내가 100을 보냈다고 해서 100만큼 일을 하면 좋겠지만은 실제 그만큼 일을 하지 못하면 100을 보내는 한 80 정도만 일을 해요. 그래서 전체 중에서 실제 유효한 일을 하는 비율을 역률이라고 전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더 자세한 부분은 4장에서 다시 취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RL 직렬 회로를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데 예를 들어서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보세요. 이렇게 볼게요. 내가 여기 100V 실효값이죠. 실효값 100V 인가했습니다. 그리고 얘가 3이고 얘가 플러스 J4예요. 예, J4입니다. 그러면 합하면 얼마일까요? 3이고 4니까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하면 5죠. 임피던스가 5입니다. 그러면 전체 전류는 전체 임피던스면 전체 전압이겠죠. 전체 전류는 전체 임피던스면 전체 전압 하면 얼마? 5분의 100 하니까 2A가 됩니다. 실효 전류가 2A. 맞죠? 그럼 킬로포의 법칙에 의해서 1법칙에 의해서 여기도 2A, 여기도 2A 하니까 얼마? 2, 3은 여기는 6V. 여기는 2, 4, 8V. 6V, 8V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14V. 여기 20A. 20A니까 60V와 80V입니다. 그러면 60V, 80V면은 140V인데 아니죠. 이 60V는 이렇게 60V, 이 80V는 이렇게 80V. 그러면 얼마?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60, 80이니까 100V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R의 직렬 회로에서도 앞에서 설명드린 부분들이 모두 성립되고요. 만약에 위상차를 구한다, 위상을 구한다. 전압과 전류 사이에 발생한 위상을 구한다. 얼마? 세타는 아크 탄젠트. R분의 XL. 얼마요? 3분의 4. 혹은 아크 탄젠트. VR분의 VR. 60분의 80. 같은 값 나오겠죠. 당연히 같은 값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삼각형 있죠. 삼각형만 잘 활용하셔가지고 한번 이해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RL만 하면 RC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정리만 해주시면 돼요. RC 직렬이요. RC 직렬. 이렇게 R, 이렇게 C예요. R이고 XC입니다. 그리고 전류 기준으로 했을 때 VR과 VC예요. 그러면 우리가 똑같아요. 전체 전압은 VR, 전류 기준으로 했을 때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은 90도 D죠. 마이너스 J의 VC인데 크기만 계산한다고 하면은 마이너스도 플러스도 상관없죠. 마이너스 10의 제곱도 100이고 플러스 10의 제곱도 100입니다. 상관없어요. 얼마? VR의 제곱 플러스 VC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림 그려보세요. 지금 얘는 이렇게 되겠죠. VR이고 VC가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전체 V입니다. 됐다. 얘가 마이너스 JVC라는 거죠. 그러면 임피던스는 뭐다? R, XC는 마이너스 JXC가 됩니다. 마이너스 JXC는 루트의 R의 제곱. 마이너스라도 크기 구할 때는 상관이 없어요. 방향할 때만 고려해 주시면 되니까 플러스 XC 제곱하면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C분의 1의 제곱 하면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2파 FC분의 1의 제곱. 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전압과 임피던스는요. 위상은 어떻게 돼요? 위상 보세요. 그림을 다시 그려요. 얘가 VC V였는데 VR, VC V였는데 VR, VC V였는데 이것 쪽으로 R, 이것 쪽으로 XC, 이것 쪽으로 임피던스 Z가 가죠. 그러면 세타는 어떻게 해요? 세타는 아크탄젠트 똑같아요. 아크탄젠트 거꾸로 세우시면 돼요. R분의 XC 아크탄젠트 R분의 XC는 오메가 C분의 1 그러면 아크탄젠트 얼마? 오메가 CR분의 1입니다. 위상을 구하면 우리가 RR에서는 R분의 오메가 L이었는데 여기에서는 XC가 오메가 C분의 1이 되기 때문에 분모로 내려와서 아크탄젠트의 오메가 CR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역률은 똑같이 어떻게? Z분의 R. 네. Z에 이 값 대입하시고 분의 저항값 해주시면 돼요. 네. 뭐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나머지는 있죠. 문제풀이에서 확인해 보시면 이론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않았더라도 문제 풀면서 반복하다 보면 자기께 돼요. 예. 약간 어렵고 정리가 안 되신다 하더라도 문제까지는 끝까지 참고 가셔야 됩니다. 예,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RLC 직렬회로입니다. RLC 직렬회로는 동일한데 L과 C가 같이 있어요. A가 같이 있습니다. L과 C는 반대다. 그리고 같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뺀다 하는 거예요. 뺀다. 보세요. RLC 직렬. R과 L과 C가 같이 있습니다. I가 흘러요. 전류가 흐르는데 R, XL, XC면 VR, VC죠. 맞죠? 벡터도를 그려본다면 이렇게 될 겁니다. 보세요. 키르호프의 법칙에 의해서 전류를 기준으로 합니다. 직렬회로.
진열은 전류가 동일하기 때문에 전류 기준으로 봅니다. 그렇게 했을 때 VR은 전류와 동상이죠. VR입니다. VR. 그 다음에 VR은 뭐요? 전류보다 90도 앞서죠. 그래서 VR 이렇게 돼요. VR 이렇게 돼요. VC는 전류보다 90도 이상이 뒤지죠. VC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이렇게요. 이거 당겨요. 이쪽으로 7만큼 당기고 이쪽으로 3만큼 당겨.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7 당기고 3 당기면 결국 이만큼 4가 남죠. 맞죠? 그러면 VR이 VC보다 더 크다면은 결국 얼마만큼 남느냐? VR은 변함이 없습니다. VL과 VC는 반대이기 때문에 결국 남는 것보다 이만큼이고, 이만큼. 이거 뭐야? 이게 VR-VC만큼이 남는다는 거죠. 왜? 반대 방향이니까 VR-VC만큼 남는 거. 그러면 보세요. 전체 전압은 요거죠. 요거 어떻게 해요? VR 플러스 JVL 마이너스 JVC 이렇게 되겠죠. VR은 플러스고 VC는 마이너스면 그래서 VR 플러스 JL VR 마이너스 VC 이렇게 됩니다. 크기를 구한다. 루트에 피타고라스 정의에서 이 크기를 구한다면 VR의 제곱 플러스 VR 마이너스 VC의 제곱. 지금 VR, VC에서 제가 편의상 VL이 더 크다라고 한 겁니다. VC가 더 클 수도 있어요. 예, 대입하는 데는 차이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임피던스는 R 플러스 JXL 마이너스 JXC R 플러스 JL XL 마이너스 XC 크기만 구한다. R의 제곱 플러스 XL 마이너스 XC의 제곱. XL은 오메가에 XC는 오메가 C보다 1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럼 위상 세타를 구한다. 세타는 아크 탄젠트 뭐요? 예, R분의 XL 마이너스 XC XL 마이너스 XC인데 만약에 XL이 XC보다 더 크면은 XL이 XC보다 더 커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얘는 L이 더 크니까 예, 유도성 회로입니다. 유도성 회로는 뭐다? 전압이 앞서게 되고 XC가 XL보다 더 클 수도 있죠. 이때는 용량성 회로라고 해서 전류가 전압보다 세타만큼 앞서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를 우리가 전류가 뒤지니까 지상회로, 이때를 우리가 전류가 앞서니까 진상회로라고 하는 거죠. 역률도 마찬가지고요. 역률은 코사인 세타는 Z분의 R 그래서 Z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전압과 그 다음에 코일 인덕턴스 그 다음에 콘덴서 캐패시턴스 이 세 개에서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중요합니다. 그 위상차에 대한 개념을 확보하신 상태에서 그 개념이 확실하다 하면은 나머지는 삼각형 있죠. 그리시면은 웬만하면 해결이 됩니다. 그 도중에 키르호프의 법칙이나 옴의 법칙만 조금 적용해 주신다면은 이 부분 그림을 통해서 충분히 정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한 내용들 중에서 제가 첫 번째 RL 직렬회로 유도한 부분 있죠. 그 부분 한 번 정도만 좀 다시 되돌려 보신다면은 이번 시간 한 전체의 내용이 다소 수월해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잘 복습해 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